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했습니다.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뭐 석 달 넘게 임명을 미뤄오던 마 재판관 임명을 했는데 퇴임을 앞둔 퇴임을 한 열흘 정도 남았죠.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까지 지명을 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 몫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이거는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마지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개입을 용인해 준 것이다. 저는 이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관저에서 차일피일 나가는 날을 미루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인사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완규 이분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뭐 함상훈 뭐 재판관 후보자까지는 모르겠으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죠. 현인가요? 하여튼 이 법제처장 이분은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만 해도 국민의힘에 당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그 변호도 맡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현 윤석열 정부와는 좀 이렇게 이해 충돌이 있고 심지어 대학 친구죠. 동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적절한 인사 자체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알면서도 알박기 인사를 마지막까지 행했다. 굉장히 부적절한 권한대로서 해산을 할 수는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을 자초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그냥 객관적으로만 얘기하면 법적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자리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관이. 근데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했다면 파면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럼 이 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가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탄핵 판결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150석 이상이면 된다, 탄핵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긴 하지만 그것이 무슨 특별한 뭘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대행이고 국무총리에 준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 헌법재판관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임명할 권한이 그 대행에게 있느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심각한 그 쟁점이 도출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완규 지금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잖아요. 네. 거기다가 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징계가 있을 때 그걸 변론했던 변호사고 아까 뭐 그 소영주 그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최은순 그 장모와 관련해서도 변론을 했었고 그리고 또 뭐 안가 회동을 이번에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안가 회동을 같이 했었다. 그리고 뭐 휴대폰도 교체했다라는 논란. 그래서 뭐 일단 내란죄 혐의로 지금 그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임명을 해버리면 이거는 뭐 야당이 공격할 건 너무나 불보듯 뻔하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게 맞아? 대통령은 파면을 당했는데 그 파면당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느닷없이 법제처장이 되고 그 성공을 한 예를 들면 출세를 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 그것도 대행이 뭐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논란을 자초하지? 지금 대선이 불과 2달 이내로 끝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거기에 올 매진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매진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구나 하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네요. 안 그래도 이제 그 입장문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면서 이완구 법제처장이 이제 검찰의 요직을 거치면서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그 김채구 의원도 지적을 하셨듯이 안가 회동의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 안가 회동이 개엄 다음 날 삼청동의 안가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까지 함께 회동을 가졌고 이 회동 이후에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고발까지 당했는데 맞아요.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당한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전형적인 윤석열 정부의 그 행정행위입니다. 국민은 없어요. 본인들끼리 마지막에 가는 길에 보훈 인사일 수도 있으나 저는 알박기라고 봅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말하자면 내란 행위로서 파면에 이르렀어요. 일단 우두머리 하는 사람은 파면의 결정이 이뤄졌고 나머지 주요 임무 종사자 군법부 장관 김용민 씨를 비롯해 한 10명 정도는 지금 구속 수감 중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내란에 대한 세력에 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저는 되냐면 경찰 인사를 돌이켜보죠. 전형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경찰 인사 단행하는 거 보면 총경 인사부터 그 고위직은 다 용산 출신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출세했던 사람으로 다 알박기를 했습니다. 특히 서울청장 내정자인 박현수 청장 내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도 내란의 어떤 그 이 행위 자체의 범위 내에서 속해 있는 사람인데 거기 알박기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검찰의 심우정 총장 이분 당시 계엄 당일날 포렌식 팀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구속 취소가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을 합니다. 검찰, 경찰 그리고 이제 법조에 있는 헌법재판관까지 마지막 가는 길에 내란 세력이라고 추측이 될 만한 사람을 알박기를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내란 세력의 붕을 꿈꾸는 것인가? 저는 한덕수 권한 대행도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의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저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자유로워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서로들 내란에서 서로 그 같이 뭐 공조하고 동의하고 한 그 내란의 행위 속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사람들을 씌우면서 방어벽을 치고 있구나. 이거는 철저하게 이 인사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권한 대행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어떤 헌법 질서 법률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한 총리가 사실 지난해 12월 26일에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보류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했었잖아요. 그때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불가피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전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임명 보류까지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총리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서 소장님은 이제 한 총리의 의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박기다. 지시를 했겠죠. 이거 좀 해줘 나 가는 길에.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왜냐면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분이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보훈 인사로 물러가면서 나는 쫓겨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좀 임명해줘라고 해서 한 거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글쎄 그렇게까지 노골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들긴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왜 임명하는 거야? 수많은 법조인들 중에서 헌법재판관이 될 만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논란의 대상인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걸까? 그렇게 되면 당장 야당이 펄펄 뛰면서 들고 일어날 건 뻔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대통령 친구를 또 왜 거기다 임명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걸 뻔한데 물론 이제 그 우리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지지 성명이 나왔잖아요. 뭐 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 걸로 봐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글쎄 우리 당에서 보수적인 재판관을 임명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나? 라는 것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덕수 우리 총리에 대해서 당에서 그 대선 후보로 출마해 달라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중진회의에서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했다. 뭐 지금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하자.
그러면서 한덕수라는 이름이 거론이 됐다고 하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두는 건가?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는 뭐 한덕수 대행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무리하시는 것 같고 그 의도가 뭐든 간에 저는 뭐 다른 쪽에서 문의가 다른 그 방송에 가서 한덕수 총리가 뭐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거다. 아마 안 나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님 사례를 들면서 공무원 오래 했던 분들의 특성상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임명한 걸 보면서는 그것도 아닌가? 내가 좀 잘못 판단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네요.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제 한 총리가 마흔역 재판관 임명한 건 유감인데 공석이 되는 재판관 2명 지명한 건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이다. 마흔역 후보자와는 천양지차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오얏나무 밑에 가서 뭐 갓근을 고쳐 쓰지 말고 뭐 어디 그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고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의심돼 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뭐 미스터 법질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그냥 정치적인 수사인 것 같은데 뭐 그런 말로야 무슨 얘기는 못 하겠어요.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성경을 다 외울 정도의 뭐 독실한 신도라고 그렇게 대통령은 얘기하셨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말이야 뭐 어떻게든지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야 글쎄.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인 거고 이완규 그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인 거고 그런 객관적 사실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 객관적 사실로 인해서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분이 의도가 뭐였든 간에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뭐 미스터 법질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에 대한 임명은 결국은 대통령 친구라는 사실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수사, 정치적 수사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선동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은 굉장히 그 반헌법적인 발언이고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종식의 청산 대상이라는 걸 자백한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재판관 임명한 거는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 재판관 임명 안 한 거는 헌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란 건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뒤늦게 임명한 걸 전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지는 않아요. 원래 해야 될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임명한 거를 공당의 원내대표가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위헌을 저지르라는 소리입니까? 위헌을 강요하는 것은 그건 정당으로서 헌법을 깨란 소리잖아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 이완규라는 이분이 미스터 법질서다. 이완규 이분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관에서 내란을 그러니까 비상계엄 지금 내란이라고 규정이 됐죠. 내란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안가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란의 어떤 협력이든 어떤 발언이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란 세력에서 뭔가를 했던 사람을 잘했다. 라고 하는 거는 내란을 여전히 옹호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의 세력을 부활시킬 생각이 있는 당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내란 종식이 먼저다면서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입장이 좀 곤란함을 비치긴 했으나 저는 이재명 대표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내란의 세력들이 여전히 뭔가를 꿈꾸고 있구나. 다시 도모를. 그랬을 때는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내란 종식의 청산 대상이 됐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금 이번에 이완규 이 재판관 후보자 임명한 것은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은 저도 잘못됐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내란의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코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누가 내란을 하고 있습니까? 내란을 종식시킨다는 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한 게 내란을 획책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로 몰고 가는 게 그게 상식적인 지적입니까? 대한민국은요 그 대통령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파면을 시켜서 그 헌법 질서를 어겼다고 하면서 파면을 시킬 정도로 길거리에서 수많은 지지자들이 거리를 점거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해도 그래도 8대0 만장일치로 여야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갈 것 없이 재판관들이 그 대통령을 파면한 나라입니다.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건강합니다. 튼튼하고 그런 나라에서 무슨 내란이 진행 중입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은 그 대통령의 지시 그리고 사령관들의 지시를 받고도 우리가 어떻게 시민을 체포하거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중간 간부들이 서강대교를 넘어가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군인들도 일반인들이 막 총을 갖고 흔들어대도 거기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런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자꾸 내란 종식, 뭐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처벌을 받았는데 나머지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상대편 정당을 내란당이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너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후폭풍 생겨요. 탄핵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비상계엄 있을 때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은 반발이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도 굉장히 나빠지고 그랬었는데 또 이런 짓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저는 진짜 민주당에 바랍니다. 네, 후폭풍을 감내하고라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내란 행위로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 거리를 본인을 지지했던 세력들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계속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상식 아닙니까? 반성하고 성찰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안 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만 내란이 종식되는데 그 당사자가 끝까지 곁을 지키면서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란이 진행형이지 끝났나요?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런 일말의 반성도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했습니까? 제명했습니까? 출당 조치했습니까? 하지 않았잖아요. 안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높은데 내란이 왜 진행이 아니에요? 책임지고 성찰하고 단절하고 단죄하는 그런 행위가 없이 말로만 사과하고 그 행위 자체는 마흔영이 임명한 건 안 돼. 위원이라고 하는데 위원을 부추기고 그다음에 이왕규라는 분을 보고 미스터 법질사라고 하면서 내란을 옆에서 모의했던 수도 있었던 사람이 재판관이 되는데 그거를 동조하는 거. 저는 내란이 진행된다고 해도 무리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닌데 그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군 수뇌부와 그리고 경찰 수뇌부도 재판을 받고 있고 그거는 뭐 내란이 인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현행법을 어긴 혐의로 그 재판을 받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인정이 되면 뭐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그리고 나머지 주요 임무 종사자 단순 종사자들도 아마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요 반성이나 성찰은 그건 정치적이고 그냥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제가 반성합니다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반성하는지 압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법적 문제하고 그 개인의 그런 어떤 정치적이거나 양심의 문제를 그것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법적 문제인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 뭐라고 사과를 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진짜로 받아들일까도 여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사과도 정확히는 하지 않았어요. 뭐 내가 입으로 사과한다 그래서 진짜 사과하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그 비상계엄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떠한 정치적 갈등, 어떠한 그 대한민국의 갈등도 정치적, 사법적, 제도적 그 시스템으로 풀어 나가야 되지 다른 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면 자꾸만 이 비상계엄 하나를 놓고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서
과거에 운동권 자기가 운동했던 경력 평생을 사골 국물처럼 우려먹듯이 또 그러려는 겁니까? 이번에도 이제 비상겸 이 문제를 가지고 사법 처리도 받고 대통령 쫓겨나고 뭐 있고 난 다음에도 계속 상대방을 그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서 사골처럼 우려먹으려고 하면 그럼 대한민국 발전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쨌든 이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국민들은 지금 이 와중에 이제 내란 관련 혐의로 고발까지 된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지금 이 잘못된 상황은 거죠.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를 하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냈고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청문회 안은 요청 안 받겠다. 지명 철회를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지명 철회를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는 지명 처리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부 요인으로서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고 지난 사례를 보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박한철 헌재 재판소 대통령 목에 대해서도 권한대행의 권한이 대통령의 그 부분 임명권까지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인가? 법적으로도 말씀한 대로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151석으로 탄핵시킬 수 있다고 했으면 총리의 권한 내에서만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파면이 돼서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이 56일, 그러니까 56일짜리 권한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만 잘 관리하고 나가면 되는 게 지금 현재 권한대행의 몫입니다. 근데 본인이 왜 그 권한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해야 될, 특히나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선출된 선출직 대통령으로서의 헌재 재판관의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냥 임명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본인도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법재판관 논란이 될 만한 2명 임명한 거는 관저, 파면당한 내란 행위의 전직 대통령의 입김 없이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좀 의심이 들어요.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마흔적 재판관을 임명을 했으니까 그 8명이었는데 9명이 다 됐고 그중에서 2명이 나가면 7명이잖아요. 그럼 7명이면 2명을 다시 추가로 임명하지 않아도 사실 헌법재판소는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전쟁이라든가 뭐 사변이라든가 뭐 돌림병이라든가 뭐 아주 긴급한 일들이 있어서 이거는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만 대통령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마흔역 재판관 임명되고 나면 나머지 2명을 임명하지 않아도 떠나가는 분을 임명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대행이 그걸 행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 더구나 이제 헌법기관에 대한 거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좀 흠결이 있어 보여요.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냥 상식으로 볼 때는 저거는 논란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로 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6월 3일로 대선일이 확정이 됐어요. 선거일이. 지금 보면은 이제 각 여야가 이제 대선 모드로 진입을 한 것 같은데 당장 이제 여론조사 범보수 진영에서는 여론조사 이제 1위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달리고 있는데 오늘 사의를 표명하고 내일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부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서 사의 표명하고 대선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김문수 이제 사의 표명을 했으니까 전 장관이 되겠죠. 어제 그 거의 출마 선언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 동네 놀이터 같은 정자에서 아주 오래된 분들이 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장관직 내려놔라 뭐 하면서 출마하라는 식으로 옆에서 외쳐주고 다 따져보면은 다 쓴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은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뭐 하면서
나라 걱정만 합니다. 청년들 걱정합니다. 이런 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구태스럽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의 출마가 훨씬 더 대선 국면에서는 유리해요. 그리고 정광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하기 전 날인가 그날인가 국민의힘 해체해라. 그리고 자유통일당 밑으로 들어와서 뭔가 이 조기 대선 승리하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걸로 보면 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국민의힘의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유통일당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국민의힘의 후보로 김문수 전 장관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간판만 국민의힘이고 사실상 자유통일당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뭐 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복단 절차부터 밟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다 아시다시피 정광훈 목사와 더불어서 두 분이 자유통일당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초대 대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제가 알기에는 조원진 의원하고 같이 합당도 했었고 그러다가 감옥에 있는 정광훈 목사가 뭐 노발대발하니까 다시 또 탈당을 해서 찢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두 분이 김문수와 정광훈 목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당적도 없고 근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비상계엄 전국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 심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 심리를 그걸 다 끌어모아서 이제 본인의 지지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뭐 어떤 노력을 해서가 된 게 아니라 저절로 주어진 지지도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된 게 아니고 물론 일반 정치부 기자들이라 일부 그냥 오래 취재했던 기자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대충 다 알지만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또 망각하고 그래서 요즘에 다시 도지산대가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검증되기 시작하면 글쎄 어떤 변화가 올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꿈을 안고 계신데 거기다 찬물 껴얹는 것 같아서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렇게 김문수 장관님도 일단 출마 선언하고 나면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제가 이제 좀 예측한데 그냥 내란 선동용 얼굴마담이었어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제 내란 선동을 통해서 거리의 지지자들을 뭔가 좀 추동시키려는 그 정도의 어떤 땔감으로 썼지 이게 뭐 불을 붙여서 정말 정작 후보를 쓸 생각은 없었지 않냐라고 싶고요.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의 미래를 예측하면 국민의힘의 후보로는 낙점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낙점되지 않으면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 예.